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리쌤이 왔습니다. 자, 우리 역사 이야기를 뒷이야기로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주인공이 맹사성이에요. 세종의 사람들 중에서 황희를 뒤를 이어서 이제 맹사성이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황희도 굉장히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그리고 청백리의 뭐 상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맹사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희에 비해서는 이름이 좀 덜 알려졌죠. 그죠? 워낙에 황희가 업적도 클 뿐더러 뭐 이야기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그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분도 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사성은 온양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78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근데 이분은 이제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조선 초기까지 계셨던 분으로 이분도 굉장히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요. 그런데 이분은 황희정승에 비해서는 성격이 굉장히 소탈하고요. 소박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좀 무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세종의 인정을 받아서 세종이 황희정승처럼 사직을 청하면 불허한다, 거부한다 이러면서 계속 한 서너 번을 계속 반려하면서 이분도 75세까지 근무를 시키고 사직한 지 3년 만에 78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네요. 자, 근데 이 맹사성 이 영감이 그 소박한 성격 때문에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분은 일단은 이제 집이 좀 허술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뭐 그 줄줄줄 샜대요. 그러니까 병조판서였던 분이 이제 그 맹사성 영감집에 좌의정 영감집에 오셨는데 집이 막 이렇게 빗물이 막 줄줄 새니까 너무 이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병조판서가 그 당시에 그 이제 좌의정 영감 맹사성 영감집을 찾았을 당시에 자기 집에 행랑채를 다시 이렇게 크게 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위에 그 상전인 좌의정 대감 집이 이렇게 줄줄 새니 너무 이제 그게 좀 반성이 들었는지 집에 와가지고 짓고 있던 행랑채를 모두 이렇게 부셔버렸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분이 69세 그러니까 되던 해에 임금님이 이제 괴장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의자랑 지팡이 이제 이거를 하사하면서 이제 연세가 드신 그런 이제 명재상을 인정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 명재상으로서. 자, 근데 이분이 음률에 정통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뭐 학문 수준도 뛰어나긴 했지만 음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런 조예가 되게 깊어서 그래서 그 박연이라는 사람이 세종 시절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 국악을 그러니까 궁중에서 쓰이는 음악을 정리를 해가지고 악기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세종한테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중 음악을 굉장히 수준 높게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연의 상급 그 관리가 바로 맹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집현전 학사들이 맹사성의 그런 음률적인 능력을 세종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악공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하는 그런 이제 뛰어난 음률을 자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연이 악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해서 근데 박연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그쵸. 맹사성이 영향을 끼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빚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분이 얼마나 또 소탈한 성격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화가 이분 집에 좌의정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벼슬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당신보다 조금 낮은 벼슬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복을 그러니까 궁중에 들어갈 때 입는 그러니까 궁궐에 들어갈 때 입는 그런 이제 공무원복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맞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윗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낮은 벼슬이고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손님을 굉장히 이렇게 우대하는 받들어주는 그런 이제 인품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이 손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그때도 대문 바깥으로 나가서 반드시 배웅을 하면서 그 손님이 말을 타고 이제 갈 때까지도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맹사성을 아는 분들은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분이다 보니까
어디 외출할 때도 말을 타지 않고 소를 타고 다니는 것을 즐겨했대요. 그 당시에 소값과 말값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의 가격이 노비 5명과 맞먹는다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 타고 옷도 좀 남루하게 입고 하다 보니까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이렇게 이 집이 뭐 좌회전 집이야 이렇게 알면서도 맹사성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영이 그러니까 좌회전일 거야 맹사성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옷이 너무 허름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소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있어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정이었던 당시의 성성린이라는 사람은 좌의정이 영의정보다 한 단계가 낮은 벼슬이에요. 그런데 그 성성린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맹사성 집을 이렇게 지나갈 때면은 말에서 내려가지고 공손히 걸어서 지나갔다는 말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인물인 거는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소탈함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현감들도 좀 있어요. 현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방 관청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수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령들이 그 지방의 그 규모에 따라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또 부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동네의 그 규모에 따라서 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에는 조금 더 계급이 높은 사람을 내려보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 예전에 사또 하면은 똑같은 그런 그 계급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차등이 좀 있어요. 현감은 가장 그 작은 범위의 마을의 사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의 관리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승차를 해서 중앙으로 좀 올라오고 싶거나 벼슬을 좀 높이고 싶거나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애절하게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앙에 있는 높은 관리들의 인정을 받아서 뭔가 이쁨을 받아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맹사성 대감이 굉장히 효자라 부모님이 계신 온양에 행차를 좀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먼 길을 소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남루하다 그랬잖아요. 옷이 좀 이렇게 허름하니까 누구도 그 사람이 임금 바로 밑에 있는 좌의정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사성 대감이 이제 온양으로 행차를 한다는 말을 이제 전해 들은 그 장호원에 있는 그 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현감이 그러면 기다렸다가 길목에서 맹사성 영감을 딱 대접을 하면 그러면 내가 잘 보여서 뭔가 이렇게 출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계곡이 이렇게 있고 좀 경치가 좋은 곳에다가 잔치상을 하나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뭔가 사람들이 막 행차가 그러니까 행렬이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맹사성 대감인 줄 알고 쫓아와서 맞아들였는데 맹사성 대감이 아니라 옆 동네에 있는 양성 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둘이서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이제 두 현감이 그러면 같이 기다립시다. 이제 그래서 기다려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소를 타고 오니까 그렇게 느리잖아요. 그죠? 소가.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는 그러니까 온다는 그 맹사성 영감은 안 오고 어디서 정말 허름한 그런 이제 늙은이가 그 사람들 이제 느낌의 늙은이가 소를 타고 위에서 피리를 불면서 유유자적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느릿느릿. 그러니까 이 두 현감이 신경이 굉장히 거슬린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맹사성 대감이 이렇게 그러니까 행렬이 내려오면 앞길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영감을 빨리빨리 이제 가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말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동댕이 쳐도 좋으니 빨리 치워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막 쫓아가서 그 노인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그 현감 어른께서 지금 맹사선 대감이 지나가는 길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앞길을 방해하면 안 되니 빨리 이제 내리라거나 빨리 가라고 막 이제 한 거죠. 강제로 이렇게 막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현감한테 얘기를 해라. 현감은 영감은 아니고요. 현감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바로 온양에 사는 고불이라 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맹사성의 호가 고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막 현감한테 뛰어가서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뭐 저기 굿불인지 뭐 꼬불인지 대감이라는데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별 이상한 늙은이도 다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맹사성대감 호가 고불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소리를 잘 전달을 못해서 꼬불인지 굿불인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서 후다닥 일어나서 막 뒤쫓아가다가 그 현감이 관인으로 쓰니까 도장이 있어요. 관청에 이제 직인 같은 거 이렇게 찍는 도장이 있어요. 그것을 연못에다 빠뜨렸다라고 너무 당황하니까 그런 이제 설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연못을 그때부터 도장을 빠뜨린 연못, 그래서 인침연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그러니까 자주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길에 사실은 눈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뭐 그러겠죠, 그죠? 어느 날은 이제 올라오는데 주막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좌회정 대감이면 사실 뭐 방 하나 이렇게 독방 차지하고 이렇게 좀 대접받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탈한 대감은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젊은이한테 곤란을 겪은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딱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막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는 기분이죠. 그렇죠? 저 이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다가 수업하는 아이들한테도 자,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자, 여기에서 끝! 다음 시간에. 그럼 아이들이 정말 미칠라 그래요. 궁금해서. 그래서 막 전화로 물어보는 아이도 있는데 절대 다음 수업 시간까지 알려고 하지 마라. 막 제가 그렇게 맞거든요. 제 특기 같아요. 그죠? 자,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재밌으셨죠?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